안녕하세요. 파생상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무위험 이자율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간단할 것 같죠? 위험이 없는 이자율. 근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개념 안에 사실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무위험 이자율은 정말 위험이 없을까요? 이름은 분명 리스크 프리인데 말이죠.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무위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교과서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이론상으로 모든 금융 모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무위험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는 무위험 이자율은요, 돈을 떼일 확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완벽하게 제로, 0%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투자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측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 일종의 룰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 완벽하게 100%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실에서는요, 이 이론적인 무위험 자산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일종의 대리인으로 사용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의 이론은 완벽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은 늘 타협을 해야 하죠. 그 대표적인 대리인이 바로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일이 없다고 보는 국채, 그리고 한때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았던 라이보 금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믿음과 신뢰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그 뼈아픈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줬죠. 이 리보라는 게 뭐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쓰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최고 신용도의 은행끼리는 설마 돈 떼어 먹겠어 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행들조차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을 우리가 어떻게 숫자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금융시장에는 리보어 OIS 스프레드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OIS 금리는 진짜 무위험 금리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 간의 위험이 반영된 리보어랑 이 OIS의 차이, 즉 스프레드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열병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던 이 스프레드가 위기가 터지자마자 그냥 하늘로 치솟아 버렸죠. 이게 바로 시장이 더 이상 라이보와는 무위험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위험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서 이자율 그 자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즉, 이자가 어떻게 불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건 금융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이자 계산법은 크게 달리랑 복리 두 가지가 있죠. 달리는 아주 심플해요. 그냥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쳐주는 거고요. 하지만 복리는요,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인 이자에 대해서도 또 이자를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죠. 여기 예시를 보면 처음엔 차이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 격차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자를 1년에 딱 한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분기별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더 빨리 불어날까요? 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질문이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이 공식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씩 뜯어볼게요. A는 여러분이 처음 넣는 돈, 원금이고요. R은 이자율, T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는 쉽죠? 진짜 핵심은 바로 저기 보이는 M입니다. M,
이게 뭐냐면 1년에 이자를 몇 번이나 계산해서 다시 원금에 합쳐주느냐, 바로 그 횟수거든요. 이 M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자를 더 자주, 더 촘촘하게 계산할수록 나중에 받을 돈이 점점 더 커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M값을 거의 무한대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1초마다, 아니 0.001초마다 거의 멈추지 않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계산한다면요. 이게 바로 금융 이론의 정수라고 불리는 연속복리의 개념입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1년에 한 번 계산하던 거에서 M이 1, 분기별로 4번, M이 4, 월별로 12번, M이 12로 늘려가죠. 이렇게 이자 계산 횟수인 M을 극한으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우리는 연속복리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고 간단한 공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바로 A 곱하기 2의 RT승. 여기서도 A는 원금, R은 이자율, T는 시간 똑같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2는 자연상수라고 불리는 숫자인데요. 자연계의 성장과 변화를 설명하는 정말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금융자산의 가치 성장이 결국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우아한 공식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100를 연 10% 이자율로 1년 동안 연속으로 복리 계산을 하면 1년 뒤에는 정확히 $110.52가 됩니다. 아까 분기복리로 계산했을 때보다 아주 조금 더 늘어났죠? 이게 바로 멈추지 않는 성장이 만들어내는 이론적인 최대치인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우리가 말하는 무위험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이론적 기준점이라는 거. 둘째, 리보처럼 아무리 굳건해 보이던 대리지표도 시장의 신뢰가 깨지면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도구가 바로 연속복리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세계의 기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적인 무위험 이자율 말고 여러분 각자의 투자 세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진정한 나만의 기준점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